수사를 그런 식으로 그 유동규 말 가지고. 아니 수사는 저 윤석열 전 총장도 2차 토론회에서 그 얘기 했던데 제가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 나온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수익이 난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 물론 뭐 가정입니다만 이재명한테 지적할 일은 없죠. 간다 하더라도 바보입니까? 어디? 전혀 모른 쪽으로 흘러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요. 갖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견적이 나온다.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만 그 어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관급 사업 구조 그건 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책임이 있니 없니 왈가왈부 하는 게 제가 우습다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판사지만 수사를 안 해봤지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들 그 구속된 사건 재판도 많이 해봤고, 아니, 해봤어. 그 기록이 이만합니다. 뻔하죠. 이거 다 보면요. 이거는 복마전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이게 그 이런 재개발 재건축 광급공사에 어떤 뭐 투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진행된 게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기초단체장 특히 개입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도 조합장 해가지고 감방 안 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개발 조합장 중에 구속 안 된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바로 유동규 씨가 그 재개발 조합장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있죠. 네. 이재명 지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그 근거로 하나 말씀드린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용인시장, 제가 수원지법 근무할 때 용인시장 6개월마다 한 번씩 구속되고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인시에 아파트 인허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5년, 6년에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또 왜 그때 용인시장, 저는 들은 이야기지만 이 지자체 선거하면서 선거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하대요. 바뀔 때마다. 근데 시장이 뭐 특히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디서 그 많은 막대한 선거 자금을 마련합니까? 결국은 인허가 과정에서 마련하다 보니까 이게 그 꼭 한 사람 알더라고, 그 비밀을. 그 터뜨리면 구속되고, 터뜨리면 구속되고, 또 심지어 건설업자들 많이 그 형사 입건되지 않습니까? 검찰의 장부 보다 보면 뭐 비자금이 어디로 가는 게 나와요. 어디로 갔냐 추궁하면 이게 시장한테 갔는데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용인시장도 그럴진데. 아니 그 지자체장들이 사업을 할 때, 공공사업을 할 때는 자기가 직접 가서 뭐 돈 주고 뭐 그런 거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사람이 사실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늘 이 트러블이 붙습니다. 또 돈 좀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야 한다든지 자리를 좀 어디 누구 좀 심어야겠다,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이제 갖다 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 사건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그 이재명 시장이 나는 이런 한 분 안 봤다, 그걸 제가 윤석열 총장도 그랬다지만 견적이 나온다는 게, 저는 용인시장 사례를 봤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민간 아파트 건설만 해도 그런데 시장이 개입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남시에서 이 몇 조짜리 2조 얼마든가요? 상당히 크던데 전체 규모는 뭐 4, 5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장이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한 푼 관계없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익만 1조 5천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돈도 우선 뭐 천화동인 천화동인 쪽은 뭐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자기 회사에서 473억 원 빌려가 거기 이제 경영대표라고 우리가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치고 이성면 대표도 뭐 여러 차례 20억, 30억씩 이렇게 빼내갔다 또 갚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물론 여기 화천대유 말고 천화동인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변호사들이고 또 김만배 지인들 아닙니까? 누나,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고 친척들 전부 다 언론사 후배인데 그 사람은 뭐 한 몇백만 원 내고 100억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 돈들을 다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또 어디로 좀 나눠주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에
꼬리만 흐름. 추적해 예. 흐름만 추적해 가면은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근데 제 것이. 생각에 이런 것은 한동훈 검사장한테 맡아. 그 아주 전문가. 요새 뭐 많이 그러다 한동훈 특검을 하라고. 근데 현직 검사인데 특검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돈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관련돼 있다면 이 돈이 세탁이 있죠. 이래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수십 회 넘어갑니다. 제일 많이 넘어가는 데가 사채업자입니다. 네. 사채업자한테 주고, 사채업자는 왜냐하면 현금이 워낙 현금 거래 하거든, 거의. 사채업자들은 은행 계좌 거래 안 합니다. 세금 때문에 또 그렇고. 이 때문에 이 사채업자들이 돈 세탕에 꼭 깨어 있습니다. 이 돈이 혹시 이재명 지사도 물론 뭐 관여가 혹시 됐을지 그건 이제 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권력 쪽으로도 흘러간 거 아닌가. 그 많은 돈들이 이렇게 또 훤히 보이는데 한 사람 3억 5천 투자하고 4,040억 거기다 또 뭐 분양 그 수익까지 하면 6, 7천억을 그렇게 그냥 주워버릴 수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뭐 태양광 복마전이라는 것처럼 여기도 대장동 복마전이 돼갖고 여러 세력들이 권력 내에서 뜯어먹은 것 아닌가. 뭐 그런 의혹들도 나오더라고요. 아, 당연히 나오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이 지금 아까 김만배 씨, 그다음 여러 지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걸 아마 현금으로 그 인출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좌 이체나 이런 건 안 하고. 이게 돈 세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현금입니다. 이 계좌 이체하면 그거 뭐 딱 들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진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은 이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그걸 지금 내년 대선까지 할 수도 없거니와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검밖에는 그게 없는데 지금 SK증권의 최태원 회장이 아마 이 정권하고 사이가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천대유가 초기 자금이 그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자본금이고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 자기들은 뭐 300 내지 350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땅 구입 이런 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게 이제 지금 밝혀진 거예요. SK증권에서 느닷없이 특정 금전 신탁으로 그 3억 5천을 특정 금전 신탁 해주는 법은 없잖아요. 큰 증권사가 그 코딱지만한 돈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그런데 이 화천대유한테 300억 원의 돈을 빌려준 그 회사가 진앤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이 진앤 파트너스가 어디서 돈을 가져왔나 조달했나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이 배우가 결국은 SK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SK증권이 그게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천동인 6명들 6개. 예, 7인들 거기 다 특정금전 신탁으로 해갖고 돈을 벌었고 거기에 300억 원을 지금 실질적으로 화천대유에 초기 자본을 대준 사람이 최태원의 여동생으로 지금 밝혀졌다고 어디 중앙일보인가 어디에서 지금 특종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돈들이 그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돈이 진앤 파트너스 그 대표고 이 최기원 그 이사장이 잘 알아갖고 그 진앤 파트너스 대표도 원래 뭐 행복재단인가 거기 뭐 일을 같이 해가지고 돈이 급히 필요하다 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원금은 코니아와 이자도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오리발을 내몰고 있으니까 알 길은 없지만 이게 뭔가 파고 들어가면은 엄청난 흥망이 있구나. 그렇죠. 그게 행복나눔재단인가 그럴 겁니다. 그 사회공헌재단. 행복나눔재단.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게 뭐 각 기업에 사회공헌재단 만들라고 했는데 사회공헌재단이 거의 자본이 필요 없는 데입니다. 주로 하는 게 그 회사에서 출연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본금을 해서 이제 장학사업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화천대유라는 진짜 무명의 회사 아닙니까? 300 몇 억을 빌려줄 때는
이거는 성남시에서 뭔가 언질이 있었다. 예. 왜냐하면 그 화천대유라는 진짜 일주일 전에 생긴 회사한테 그러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무슨 누군지도 돈 있는 모르고 사람입니까? 무슨 건설 전문가입니까? 언론사에 있다고 머니투데이라는 사람인데. 조그마한 무슨 언론사의 부국장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경제 쪽이 아니고 법조 담당 자본금 부국장. 5천만 원짜리 회사에 예. 이 300몇 억을 빌려줄 때는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유동규 씨나 이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맡은 사건 중에 바로 이렇게 돈을 빌리고 예? 먹고 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도 안 사고 그냥 잘 됐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이 PF 자금이거든 일종이에요. 예. 그 이제 화천대유가 땅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 땅 아마 구입 자금으로 빌려준 것 같은데 초기에 예. 300몇 억이랑 보니까 뭐 회사 운영 자금은 아니고 직원 몇 명 돼도 안 하는 회사에서 그러면 그건 네, 거의 증권사 그다음 제2금융권이 합니다. PF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느닷없이 행복나눔재단이라고 거기서 왜 이 돈이 나오냐 이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통상에 지금 흘러가는 그 어떤 토지 개발 사업하고는 전혀 안 맞게 모든 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증권사 PF를 하면 다 근거가 남잖아요. 네. 이걸 숨기기 위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행복나눔재단이 토지 개발하는데 돈을 빌려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나중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돈이 갖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 돈 300몇 억부터 이게 이 화천대유에 간 경위 자체가 아주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내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상하다는 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진중권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조국 사건은 대학 입시 비리, 기득권 카르텔이라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건 비리, 기득권 카르텔일 수도 있고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 비리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조국 사태다. 전 조국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정에 예, 딸 뭐 의사 만들려고 그런 거고 뭐 그것도 물론 국민들 마음에 준 상처는 크지만 이거는 성남 시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에요. 아니 전체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요새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몇백 명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 몇 푼이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 여 변호사님도 어떤 변호사는 예. 한 몇백만 원 넣고 100억, 200억 또 1000억을 가져가는데 1억도 안 된 돈 아까 그 남욱 예, 변호사 예, 예. 8,721만 원 넣고 1,007억을 가져가는데 같은 변호사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범죄를 했냐 안 했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정부는 불로소득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불로소득이 이게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제2 조국 사태를 넘어서 엄청난 권력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이재명은 살아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권으로서도 이게 지금 자꾸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뭐 어떻게 물타기다 어찐다 해서 정쟁이라 해갖고 사그라들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LH 사태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을 그대로 계속 후보로 몰고 갈 것이냐? 이건 지금 경선 기간이지만 본선에서는 더 크게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권으로서는 이게 외통수 같아요. 외통수. 외통수. 근데 물러가지도 못하고, 그다음 반격하기도 마땅찮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유인태 장관인가요? 전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대표가 많이 따라가겠지만, 결국은 이재명이 후보로 나올 것이다. 나오는데, 그 나와도 이 사건이 잘 명쾌하게 해결 안 되면 우리가 LH 사건 때문에 지난 4.7 재보선 참패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기초의원이고 다 참패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이 여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가장 큰 악재가 될 것이다. 그 본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아니 딴 뭐 형수 욕설 문제는 개인적인 예, 개인적인 거지만 뭐 그걸로 특히 하지만 우리 부동산 이건 이거는 국민의 영리입니다. 그럼요. 이걸 건드리면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부동산, 학교, 군대 예. 이 세 개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특히 지금 부동산으로 우리 국민들이 완전 열받아 있지 않습니까? 뭐 전세가 제대로 되나 집값은 배로 폭등했지 뭐 이게 뭐 거기다가 이렇게 떼돈을 벌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떼돈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크고 그러니까 오직 하면 지금 그 추석 밥상이고 뭐고 전부 다 화천대유 천하동인 그래가지고 성길 나갖고 추석 밥상 엎은 사람이 많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처럼 들어오다가 야, 그 장자연 사건, 또 뭐,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이거 다시 재수사해갖고 시효에 관계없이 끝까지 봐. 또 기무사 그 무슨 내란 음모를 비슷한 거 했다면서 문서 만들고 이게 들어오면서 또 혹시 이거 안 되겠네. 그 이재명이고 뭐시고 관계없이 전부 다 파헤쳐 이러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성격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지시 아닐까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갖고 이제 판을 확 바꾸는 지금은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고 오히려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이게 진짜 아까 물타기 그러셨잖아요. 예. 그 물타기란 말밖에 못했죠. 우리 국민들이 김대엽 그렇겠네요. 때부터 단련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음모론적 시각으로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정권 들어와서 하는 하는 게 전부 마다 다 뭐, 예, 음모론. 음모론적이니까. 예.